누가 어떤 책 좋다 해서 혹은 베스트셀러 1위여서 샀는데 막상 읽어보니 돈 날렸다 싶은 적 있지 않으세요? 누구나 어떤 책을 고르고 나서 진짜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런 책은 사면 손해더라, 이런 책은 사지 마라 라는 저만의 책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손해보는 첫 번째 책, 광고하지 않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광고하지 않는 책.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광고하는 책을 사지 마라, 인스타에서 막 광고해서 나오는 그런 거 사지 마라, 그게 아니고 광고를 안 하는 책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막 억지로 광고 돌려가지고 책 파는 거,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까 광고로 팔아 먹어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생각인데요, 경제적인 자본주의적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판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책이라는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집단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쓰는 광고비도 비용인데 이 광고비를 사용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왜?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니까. 그렇다면 출판사들이 어떤 책의 광고를 돌리겠어요? 출판사들이 광고를 돌릴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이 책은 광고를 돌리면 잘 될 것 같다. 둘째,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된 마케팅 비용이 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어느 조직에서나 편성된 예산은 다 쓰려고 합니다. 연말이면은 지자체마다 아스팔트 그렇게 갈아엎는 게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예산을 안 쓰면 다음번에 예산이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했다고 예산을 최대한 소모시켜야 다음번에 더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책마다 할당되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판사 경영자라면 어떤 책에 광고비를 몰아주시겠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쓰면 더 잘 팔릴 것 같은 책에다가 몰아줄 겁니다. 진짜 반응 너무 안 좋고 소비자들이 읽자마자 이 책은 쓰레기예요, 아니면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출판사 MD들이 읽어봤는데 이 책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책에다가 광고비를 태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광고를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잘 팔릴 만한, 출판사 직원들이 이 책은 된다라고 판단할 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광고를 정말 많이 돌린다, 눈에 너무 자주 보인다, 이 말은 그 책에 편성된 예산이 많다는 뜻이고, 편성된 예산이 크다는 말은 출판사 경영자가 보기에 이 책 된다 라고 판단했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출판사에서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요새 인스타 보면은 되게 좋은 글귀인 줄 알고 오 그래 맞아 좋은 글이네 하고 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씨 책 광고였어, 이럴 때 많거든요.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좋은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인스타를 뒤져봅니다. 근데 인스타 릴스에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걸 찾아요. 오 이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판사에서 광고 돌린 거야. 그런 거 짜증날 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요? 광고 안 돌리는 건 오히려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광고 돌리면 무조건 좋은 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고르는 입장에서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미는, 광고에 예산을 쓰는 책을 고르는 게 낫냐, 아니면 광고 안 돌려서 내가 꾸역꾸역 찾아봐야 겨우 보이는 책을 사야 하냐? 당연히 확률상 광고를 많이 돌리는 책을 사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출판사에서 그 가치를 몰라도 성공하는 책들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해리포터도 출판사 수십 군데에서 거절당하고 마지막 한 군데에서 그냥 조금 출판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서적을 고르는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를 돌리고 출판사에서 밀어주는 책을 사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면 손해볼 확률이 높은 두 번째 책, 베스트셀러 순위에 없는 책입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싶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책 고를 때 베스트셀러 순위만 보고 고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영상 처음에 베스트셀러라서 샀는데 별로였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확률의 문제입니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어있는 책을 사는 게 좋은 책을 고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닌 책을 사는 게 좋은 책을 고를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일간 순위는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요새는 많이 안 그런다고는 하지만 출판사에서 자기들 책을 그냥 사재기 해버리면 하루 정도 순위가 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간, 월간으로 넘어가서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은 평균적으로 좋은 책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놈 책 읽을 줄 모르네. 그럼 뭐 좀 자기계발서 그냥 뭐 순위 높은 거 몇 개 읽어보고 책 엄청 아는 척하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책을 1년에 거의 100권을 읽습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한 책을 읽었을 때는요. 40~50% 정도 확률로 읽을 만한 괜찮은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위에 없는 내 느낌에 이 책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고르면요. 한 20% 정도로 괜찮은 책이 나옵니다. 즉 확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할 확률, 즉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책이 나에게도 좋을 확률이 꽤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책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진짜로 책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 좋은 책을 잘 고르는 사람.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0.1%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내가 특별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관점이 있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안목이 있고, 죄송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겐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 평균적으로 좋은 책을 골라낼 확률이 높아요. 안 좋은 책 걸러낼 확률도 높아진 건 맞는데요. 그렇다 해도 저는 제가 엄청 특별한 안목을 가져가지고 책을 기가 막히게 고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경험치가 쌓여서 조금 더 잘할 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관점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객관적 사실을 별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존감, 자신감 깎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관점과 내가 가진 생각이 보편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는 메타인지가 먼저 성립이 돼야 사람은 그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면 무조건 손해보는 세 번째 책 유형, 서평을 안 읽고 사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서평을 안 읽고 사는 책. 많은 분들이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아까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기도 하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혹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도 하고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기도 합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 경험상 표지가 마음에 들거나 저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살 때보다 서평을 읽어보고 샀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평을 안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쓴 책, 그 어떤 장르에 대한 책을 써도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행위는 글을 읽는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나의 배경 지식도 작용을 하고 내 문해력, 독해력도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책의 문체입니다. 저자마다 문체가 다릅니다. 또 어떤 연령대, 성별, 특징을 가진 독자를 대상으로 했냐에 따라서 글의 문체가 달라집니다. 초등학생한테 쓰는 글하고 성인에게 쓰는 글이 비슷한 방식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책 읽을 때 내가 선호하는 문체가 아니면 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고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존댓말로 저자가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요요 하는 식으로 쓰는 글은 저는 못 읽겠어요. 뭔가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이런 문체가 맞아야 책도 더 읽을 맛이 나고 재미있기 마련입니다. 책을 볼 때 문체가 내 선호도와 맞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인간과 인간이 대화할 때 대화 스타일이 일치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화 스타일 안 맞는 사람이랑 이야기해 보셨어요? 진짜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톡톡 속에 기분 나쁘게 말하지? 이런 사람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문체가 맞지 않는 책을 읽는다는 건 나와 대화 스타일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서평은 읽어보세요. 서평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체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느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고 나와 궁합이 잘 맞을지 아닐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고를 때 적어도 후회할 일은 줄일 수 있겠죠. 사면 100% 손해보는 마지막 유형의 책, 너무 쉽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을 왜 사면 손해일까요? 안 읽으니까. 여러분 두꺼운 책 사서 뭐 많이 읽으셨어요? 아마 여러분 독서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책이 좋을까? 사람들이 이런 책이 명저라던데 읽어봐야겠다라고 고른 책들이 있을 겁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레이 달리오의 원칙, 이런 진짜 두꺼운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잘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읽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왜? 두꺼운 책은 보통 교수님들이나 학술적 깊이가
ADHD가 있으신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그 설명이 난이도가 낮을까요? 당연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독서 레벨이 높지 않다면 그 내용이 소화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남들이 추천한다는 이유로 그런 책을 산다? 100% 돈 낭비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두꺼운 책은 별로다, 읽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인생 통찰이라고 할 만한 좋은 깨달음을 준 책들은 두꺼운 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난이도 있는 책을 소화할 만한 독해력, 배경지식 이런 게 갖춰졌을 때 이야기고, 일단 내가 배경지식, 독해력 혹은 독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두꺼운 책 읽지 마세요. 돈 낭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좀 더 그 분야에서 쉬운 책, 얇은 책 혹은 두꺼운 책일수록 그런 거 있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생각에 관한 생각 혹은 청소년을 위한 코스모스, 이렇게 두꺼운 책의 쉬운 버전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배경지식 쌓은 다음에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부끄럽고 쪽팔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레벨, 나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 독서 수준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내가 출발할 수 있는 데부터 나아가서 점점 고난이도로 올라가는 게 실패하지 않는 독서 방법입니다. 오늘은 사면 반드시 손해보는 책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하지 않는 책. 출판사에서 광고를 한다는 말은 출판사 직원들이 그 책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출판사 직원들 굉장히 책 좋아하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될 것 같다고 광고비를 편성하신 그 책들은 아마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책들보다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 순위에 없는 책. 일간 베스트셀러 말고 주간, 월간 베스트셀러에 없는 책보다 순위에 있는 책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천재고 엄청난 관점과 안목을 가져서 베스트셀러 집어쳐, 저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이야, 나는 저런 책을 골 거야, 이렇게 고르는 실력이 없다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세 번째, 서평을 읽지 않고 사는 책. 서평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 문체를 봐야 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문체가 아닌,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문체를 가진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대화 스타일이 맞지 않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와 대화가 통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의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서평은 꼭 읽어보고 책을 사세요. 마지막, 두꺼운 책입니다. 있어 보인다고, 남들이 추천한다고 다짜고짜 두꺼운 책 사지 마시고 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았다면 만화로 보는 땡땡땡, 청소년을 위한 땡땡땡, 이런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독서 레벨을 올려나가는 게 성공하는 책 선택 방법이며 독서 방법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책 선택법을 배워서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